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주 정성껏 준비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생활에 매우 밀접한 건강 주제로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 삼성서울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얼굴에는 분명한 고통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75세인 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벌써 일주일 가까이 대변을 보지 못했어요. 배가 너무 팽팽해서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이분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상시 몸이 꽤 건강한 편이어서 매일 아침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을 하셨는데 최근 이 변비 문제로 인해 너무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딸이 곁에서 걱정스럽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배변이 아주 정상적이셨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점점 심해지더니 때로는 3에서 4일에 한 번씩만 화장실에 가시고 매번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얼굴이 빨갛게 되세요. 정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자세한 문진과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김 할머니께 특별한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식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좋지 않아서 점점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흰죽의 육수나 식빵, 정제된 국수 등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채소는 씹기 힘들어서 점점 적게 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김 할머니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거의 매일 아침 식사는 흰죽의 육수나 식빵이었고 점심은 흔히 멸치국수 한 그릇이나 흰밥에 부드러운 고기 반찬, 저녁도 비슷했습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과일도 차가울까 봐 섭취를 줄이셨다고 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김 할머니께서 한국 전통 과자를 매우 좋아하셔서 호두과자, 약과 같은 정제된 단 음식을 자주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 변비 문제는 주로 식사에서 충분한 섬유질이 부족하고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김 할머니께 참을성 있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진단에 김 할머니와 딸 모두 매우 놀랐습니다. 평상시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습관이 오히려 변비의 원인이었다니 말입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30%가 만성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노인 변비 문제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 소화 기능 저하 또는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게 되어 원래 나이로 인해 느려진 장 운동의 설상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식들이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지, 노인분들이 어떻게 식습관을 조정해야 변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변비는 배변 횟수가 감소하여 보통 일주일에 3회 미만이거나 대변 시 매우 힘들고 대변이 딱딱해서 배출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의 경우 3일 이상 대변을 하지 못하거나 대변 시 매우 힘을 주어야 하고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변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한 성인은 보통 하루에 1대 3회 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배변을 합니다. 대변은 적당한 경도여야 하고 배출할 때 특별히 힘들거나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대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변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복부와 골반저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 이런 것들이 모두 원활한 배변에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분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물도 적게 마시게 되어 변비가 생기기 더 쉬워집니다. 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성 변비와 기질성 변비입니다. 기능성 변비는 명확한 질병 원인이 없는 변비로 보통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기질성 변비는 장종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이런 경우는 원인 질병을 치료해야 개선됩니다. 노인 변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앞서 말한 생리적 변화 외에도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질병 요인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등이 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요인도 매우 중요한데 노인분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 중 일부 혈압약, 진통제,
항우울제 등이 변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노인분들이 활동량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운동 부족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수분 섭취 부족도 매우 흔한 문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는 오히려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더 배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적 요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 적응, 자녀들이 곁에 없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이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변비가 노인에게 미치는 해는 매우 큽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복부 팽만, 복통, 식욕부진으로 인한 생활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변비는 치질, 항문 열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대변 시 힘을 주면 복압이 증가하여 협심증, 부정맥, 심지어 뇌졸중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다른 질병의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변비에 걸리면 혈당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는 또한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간의 변비가 대변 매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노인에게서 드물지 않으며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변비의 기본 지식을 이해한 후 어떤 음식들이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이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큰 범주는 정제된 곡물류 식품입니다. 김할머니의 예와 같이 흰밥, 흰국수, 식빵, 흰만두 등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소화하기 쉬운 전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쉽고 소화하기는 쉽지만 장 운동을 자극할 충분한 섬유질이 부족해서 변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아침에 흰죽에 육수를 드시거나 식빵에 우유를 드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온화해 보이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모두 저섬유질 정제식품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현미, 통밀빵, 귀리 등 통곡물 식품은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변비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큰 범주는 가공육류와 고지방 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수 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가공육류와 튀김 음식, 고지방 음식들은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변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어 변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부 전통 한식을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 치킨, 순대, 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있지만 기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자주 드시면 확실히 소화 부담과 변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적인 주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질의 건강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큰 범주는 일부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이 많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품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성인들이 정도가 다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유를 마신 후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긴다면 유제품 섭취를 줄이거나 무유당 대체품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자신의 몸의 반응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큰 범주는 당분이 함유된 식품과 정제된 단 음식입니다. 사탕, 케이크, 과자, 호두과자, 약과 등 단 음식은 섬유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유해세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억제하여 장 건강과 배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는 많은 전통 과자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송편, 인절미, 호두과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적 미식이지만 확실히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노인분들은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안 되고 더욱이 정식 식사의 대체품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큰 범주는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커피, 진한 차, 주류 등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 손실을 증가시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카페인이 단기적으로는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간 마시면 오히려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중단하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특히 녹차, 보이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많은 건강 효능이 있지만 너무 많이, 너무 진하게 마시면 확실히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물 섭취를 늘리는 것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 큰 범주는 일부 쉽게 간과되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는 탄닌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도 마찬가지로 특히 공복에 드실 때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한약재와 건강보조식품, 예를 들어 철분이 함유된 보충제, 일부 지사제 역할을 하는 한약 등도 변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음식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 변비가 생기지만 다른 사람은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신의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지 기록한 다음 목적성 있게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비를 일으키기 쉬운 음식을 이해한 후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식습관을 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섬유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인데 두 종류 모두 변비 예방에 중요합니다. 수용성 섬유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하기 쉽게 합니다. 이런 섬유는 주로 귀리, 사과, 감귤류 과일, 당근, 콩류 등 음식에 존재합니다. 불용성 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자극하며 주로 통곡물, 채소, 과일 껍질 등 음식에 존재합니다. 한국의 노인분들께 특별히 구하기 쉽고 노인이 드시기에 적합한 고섬유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채소 면에서는 시금치, 상추, 배추, 무, 당근 등이 모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시면 채소를 잘게 썰거나 약간 부드럽게 요리하실 수 있지만 너무 무르게 요리하시면 섬유 구조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일 면에서는 사과, 배, 키위, 파파야, 바나나, 잘 익은 것, 토마토 등이 모두 풍부한 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위는 연구에 따르면 변비 개선에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씻기 어려우시면 과일 퓨레로 만드셔도 되지만 껍질도 함께 갈아서 섬유 함량을 더 높이세요. 통곡물 면에서는 현미, 귀리, 통밀빵, 고구마, 감자 등이 모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흰밥에 점차 현미를 조금씩 넣어서 장이 천천히 적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콩류도 섬유에 좋은 공급원으로 녹두, 팥, 검은콩 등을 적당히 드실 수 있습니다. 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점진적으로 해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 복통 등의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일 5에서 10g의 섬유를 늘려서 몸이 천천히 적응하게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동시에 수분 섭취도 늘려야 하는데 섬유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작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변비 예방의 또 다른 중요한 열쇠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는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최소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하며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마실 수 있습니다. 물 외에도 장에 유익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르트는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꿀물은 장을 윤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특히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일부 허브차, 예를 들어 결명자차, 산사차 등도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커피, 진한 차, 알코올 등 음료는 일일 수분 섭취량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전히 물이며 온도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것이 좋고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물을 마시는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장 운동을 자극하여 대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과 식사 2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유익한 음식에는 발효식품도 포함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나토 등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내 세균총 균형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 젓갈 등 전통 발효식품도 좋은 선택이지만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 식품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음식들은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이 모두 프리바이오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이익도 있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장을 윤활하게 하고 변을 통하게 하는 음식도 추천할 만합니다. 검은 깨, 호두, 꿀, 참기름 등은 모두 장을 윤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검은 깨는 깨죽으로 만들 수 있어 영양도 있고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음식 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가 있어야 하고 채소의 양이 접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주식은 통곡물을 선택하고 단백질 공급원은 가능한 한살코기, 생선, 콩류 등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식후에 과일을 조금 드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정식의 영양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도 변비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끼를 정시에 정량으로 드시고 폭식하거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증가시킵니다. 식후 적당한 활동, 예를 들어 10에서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은 장 운동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밤에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작은 과일 하나를 드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식습관 조정 외에도 생활 방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인에게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산책, 태극권,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이 모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복부를 마사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권하며 변이가 없어도 한번 시도해보아서 규칙적인 배변 반사를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나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때 장 운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서두르지 말고 너무 힘을 주지도 마세요. 발 아래 작은 의자를 놓아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하면 이 자세가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몇 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취미를 기르고 친구 가족과 더 많이 교류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습관과 생활 방식 조정으로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변비가 2주 이상 개선되지 않거나 배변 시 혈흔이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 등은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먼저 가정의학과나 소화기내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료 전에 자신의 증상, 복용 약물, 식습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런 정보는 의사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마세요. 변비는 매우 흔한 문제이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약물과 건강보조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시중에 변을 통하게 하는 제품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노인 사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극성 설사제는 효과가 빠르지만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는 섬유보충제, 유산균 제제 등이 있습니다. 일부 천연 변비 완화 제품, 예를 들어 차전자피, 해조류겔 등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천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의사나 약사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다른 질병이 있거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변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단한 일주일 식단 예시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식단은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씹는 능력, 소화 기능과 영양 필요를 고려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식사는 귀리죽에 사과 다이스와 약간의 견과류를 넣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귀리는 풍부한 수용성 섬유를 함유하고 사과는 비타민과 섬유를 제공하며 견과류는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는 현미밥에 찐 생선, 볶은 시금치와 미역국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고구마밥에 살코기 채소볶음과 동태국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식사는 통밀빵에 아보카도 퓨레와 삶은 계란 하나, 요구르트 한 컵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좁쌀죽에 계란찜과 오이무침을 곁들이고 저녁 식사는 오곡밥에 두부조림 무와 청경채국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매 끼니마다 충분한 섬유, 단백질과 수분을 보장하면서도 입맛이 온화하여 노인이 드시기에 적합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분량과 식재료는 개인의 취향과 신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요구르트, 소량의 견과류 등 건강한 선택을 권합니다. 음료는 물을 주로 하고 적당량의 꽃차, 레몬물 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당분이 함유된 음료, 진한 차, 커피 등은 피하세요. 변비 일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의 배변 상황, 식사 내용, 수분 섭취, 운동 상황, 기분 상태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기록을 계속한 후에는 개인의 변비 유발 요인과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진료 시에도 매우 도움이 되어 의사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에는 대변 시간, 대변 성상, 브리스톨 대변 분류법 사용, 대변이 힘들었는지, 당일의 식사 내용, 수분 섭취량, 운동 상황, 감정 상태, 복용 약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고 간단 명료하면 됩니다. 가정 간병면에서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비는 큰 병은 아니지만 확실히 생활의 질과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들은 인내심과 사랑을 주어야 하고 이 문제로 노인을 탓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식습관 조정을 도와주고 일부 고섬유질,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활동하도록 격려하세요. 조용하고 사적인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재촉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노인이 변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심리적 지지와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예를 들어 노인이 며칠 동안 배변을 하지 못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구토 등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에게 함부로 설사제를 사용하거나 관장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런 조치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 예방은 계절적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수분 보충에 주의해야 하고 시원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 특히 규칙적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봄, 가을은 식습관을 조정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개인화된 식습관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마다 체질, 질병 상황, 약물 사용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과일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고 신장병이 있는 분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염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개인화된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변비가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변비 개선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몇 주 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야 명백한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반드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시도와 관찰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약물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설사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물이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과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다른 증상을 동반한다면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변비를 작은 문제라고 여겨 무시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비는 흔한 문제이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식습관 조정, 건강한 생활 방식, 적당한 운동과 좋은 신태를 통해 대부분의 노인 변비는 매우 좋은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채택하며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장 건강에 관심을 갖고 변비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장은 건강한 생활의 기초이고 좋은 식습관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원활한 배변과 편안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시며 이 영상을 다른 필요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매번 공유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변비 예방은 식습관부터 시작되고 건강한 생활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대변이 순조하시기를 바랍니다.